안녕하세요.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4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의 목차는 성공한 유튜브 컨텐츠 분석, 팀 토론, 미디어의 중심에 선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 특성상 팀 토론이 어려워 주어진 질문에 대한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자가 좋아하거나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지, 그런 채널이 있다면 어떤 채널인지, 관심을 갖고 있는 성공한 유튜브 컨텐츠가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에게 유튜브, 트위치, 틱톡 등 1인 크리에이터 영상은 여가와 취미를 넘어서 일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Z세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과 같은 Z세대와 후기 밀레니얼, 정기 밀레니얼 등 세대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대표적으로 G세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1인 크리에이터 영상을 시청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지식, 교양, 습득 등 목적을 갖고 시청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G세대는 휴식할 때나 심심할 때, 잠들기 전이나 식사 시간이나 화장실에서 등등 일상 속에서 많은 순간에서 1인 크리에이터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먹방이나 흥미 위주의 재밌는 유머 영상으로 즐겁고 기분 좋게 만들고, 자기 전에는 토크 영상이나 학습 영상으로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등 시청 상황별로 선호하는 1인 크리에이터 영상 유형도 달랐습니다. G세대는 나의 만족을 위한 나에게 맞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혼자 ASMR 영상을 보며 휴식을 취한다든지 비디오를 시청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과시적인 면모가 거의 없고 더욱 미분화된 취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성 전문가나 셀럽이 아닌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영향을 크게 받고 무엇보다 경험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G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에코세대의 Y세대라고도 불리는 밀레니얼 세대는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혼란기를 겪고 빠른 성장으로 무에서 유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들에게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입학, 입사, 승진 등 끊임없이 남들과 경쟁해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오면서 노력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이 멈춘 시대에 살며 스스로 헬 조선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자조적으로 말하는 노력의 배경입니다. 반면 G세대는 디지털 학습도가 높은 X세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러한 X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X세대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개성을 존중하고 표현하기 시작한 첫 세대였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세대로 불렸던 X세대의 특성은 자녀를 키울 때도 발현됐습니다. G세대는 개인주의, 다양성 추구,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부모 세대의 자유로운 가치관을 물려받았습니다. 집단보다 개인, 소유보다 공유, 상품보다 경험, SNS를 통한 비대면, 수평적 인간관계 등 밀레니얼 세대와 지향점은 비슷하지만 G세대가 훨씬 더 두드러지는 이유입니다. 또한 G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한 번도 호황기를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사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기저효과로 인한 2010년 6.5% 성장 외에 연 4% 이상의 경제 성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세대 연구 전문가 진 트웬지 샌디에이고 주립대 심리학 교수는 세계적 경제 호황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밀레니얼 세대가 자기 확신이 강한 이상주의자에 가깝다면 불황기만을 경험한 G세대는 보다 실용적이고 때로는 우울하기까지 한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G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2000년 초반 정보기술 IT 붐과 함께 태어난 이들은 유년 시절부터 인터넷 등의 완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라 아날로그 환경을 체험조차 못한 세대입니다. 신기술과 변화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옷이나 신발, 책, 음반은 물론 게임기 등의 전자기기의 온라인 구매 비중이 모두 50%를 넘습니다. G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라면 G세대는 디지털이 당연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일찍이 디지털에 익숙한 부모 세대의 영향을 받아 IT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습니다. 의사소통의 주된 통로 역시 모바일 기기가 크게 차지했는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의 이미지로 소통하며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남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주변 학교 친구들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등으로 취향이 맞는 사람들을 찾고 정보를 공유하며 관계 맺기를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유튜브 세대의 모임 선호 차이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는 학습, 창작, 봉사, 기획 분야의 모임을 선호하고 G세대는 음식, 게임, 휴식 관련 모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구독 중인 크리에이터 채널 수가 5개 정도로 나타났고 G세대는 14개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개월 이내 1인 크리에이터 영상 시청 경험이 Y세대는 65%, G세대는 73%로 나타났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G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G세대의 절반 이상인 59.6% 이상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프리카 TV 등에서 구독하고 이름을 기억하고 즐겨 찾는 크리에이터가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인식과 신뢰 수준의 차이를 보면 향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문항에 Y세대는 53%, G세대는 62%의 절반에 가까운 G세대 48%가 한 번도 크리에이터로 활동해 본 적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해볼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36%, X세대 37%, 베이비붐 세대 30%보다 높은 관심도입니다. 단 실제로
유튜버에 도전해 본 경험은 의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를 선망해서 나도 해봤다고 대답한 G세대는 1% 뿐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밀레니얼 세대 5%, X세대 2%, 베이비붐 세대 4% 모두 G세대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과 대조됩니다. 실행력은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G세대가 더 앞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온라인 관계에 열려있는 G세대는 이런 관계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높았습니다. 86세대 41.1%와 X세대 33.7%가 온라인에서도 실명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 소속감을 느끼는 반면 G세대는 온라인 게임을 함께 즐기거나 특정 유튜버, BJ 콘텐츠 채널을 함께 즐기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관계에도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유튜브의 컨텐츠나 성공한 컨텐츠의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이고 재미있는 유튜브 채널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유튜브 채널의 호불호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튜브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까요? 유튜브는 하루에도 수억 명의 유저가 접속하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들은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과연 어떤 컨텐츠가 시청자를 사로잡고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채널이 유튜브라는 시장을 지배하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구글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한 초보 유튜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성공의 원칙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을 널리 알리든 회사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10가지 성공 원칙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실 때마다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이 추천하는 유튜브 성공 공식 첫 번째는 공유성입니다. 유튜브는 SNS와 같은 유튜브는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점을 구글은 시청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만한 컨텐츠여야 하고 또 정보성이 있든 재미가 있든 시청자에게 유익한 컨텐츠여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시청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과 카메라를 보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 영상을 볼까요?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말하는 것은 공감과 친밀감을 더욱 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댓글에 참여 유도를 하게 하거나 다음 영상을 시청하게 하거나 구독을 누르게 하는 등 다양한 참여 유도를 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나의 영상을 다음에도 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일관성과 브랜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에 강력하고 반복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다면 시청자들은 내 유튜브 채널이 어떤 곳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겟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들던 명확한 시청자를 타겟팅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면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은 꾸준히 영상이 올라와야 합니다. 시청자가 좋아하는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규칙적으로 업로드를 해야지 시청자들의 시청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검색 가능성이 높은 것을 키워드로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카라 추천을 검색했을 때 다양한 연관 키워드를 볼 수 있고 검색 후에 다른 유튜버들이 마스카라 추천으로 어떤 제목을 지었는지 상위로 노출되는 제목은 어떤 것인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검색이나 관련 동영상을 통해 내 동영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지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 제목, 설명 멘트, 영상 태그 등을 고민해야 유튜브에서 제대로 검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으며 영상은 묻히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상에 핵심 키워드를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목을 정하기 너무 어렵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치면 제목을 짓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이 매일 10억 시간에 달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유튜브에서 시청자들은 올해 어떠한 컨텐츠에 가장 큰 관심을 쏟았을까요? 28일 구글에 따르면 올해 유튜브 시청 트렌드는 크게 휴식과 연결, 영감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에 3명은 지난 30일 동안 최소 1개 이상의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휴식과 관련한 동영상 시청 시간이 1년 만에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영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선택의 폭을 좁히기 위해 유튜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에서는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에 관한 동영상의 시청 시간이 100%로 증가했습니다. 유튜브 스타로 불리는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들이 시청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입는 옷과 바르는 화장품, 먹는 음식 등이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유도하는 영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70% 이상이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는 브랜드를 유튜브를 통해 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시청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항상 연결돼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들은 동영상을 함께 보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글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를 뜻하는 G세대 10명 중 7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영상을 볼 때 더 많이 연결돼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이 지난 8월 선보인 워치 파티 서비스는 이 같은 트렌드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워치 파티는 실시간으로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며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동영상을 통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글이 밝힌 올해의 유튜브 시청 트렌드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어떠한 컨텐츠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켓 리서치 랩이 뽑은 2022년에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 유튜브 채널 77개를 소개했습니다.
레드오션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유튜브는 늘 다양한 분야의 채널이 개설되고 자신만의 팬덤을 갖고 운영 중입니다. 새롭게 영향력을 얻어가고 있는 77개의 채널을 살펴보면 유튜브 컨텐츠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를 살피고 또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팁을 얻고 싶다면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위부터 10위까지 제시해 놓은 2022년 주목해야 할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TV를 들고 유튜브 홈트 채널을 보고 운동을 따라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증권 채널 스트리밍은 출근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잠자기 전에 음악 플레이리스트 채널까지 하루 종일 수시로 유튜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에서 1인 가구로 사는 30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유튜브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서비스이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우리 생활과 사회의 변화성을 포착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고 거대 도시가 쇠퇴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도시의 역할을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채워나가면서 새로운 사회를 확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대도시의 틀을 넘어 세계 도시의 시민으로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광고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광고 유형은 첫 번째 익스트림 광고형으로 예약형 경매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루뷰 디스커버리, 세 번째는 브랜디드 컨텐츠, 네 번째는 CAIC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익스트림 광고는 우리가 제일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광고인데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이나 중간이나 영상을 시청하고 난 후에 노출되는 동영상 광고입니다. 두 번째로 트루뷰 디스커버리 광고는 유튜브 검색 결과나 영상 시청 페이지에 관련 영상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로 경매형 CPC 같은 유형의 광고가 속합니다. 브랜디드 컨텐츠는 소비자가 소비하는 컨텐츠에 자연스럽게 브랜드 메시지를 녹여낸 컨텐츠를 뜻합니다. 선호하는 컨텐츠 유형을 제작하는 인플루언서를 선정해서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노출하는 컨텐츠 영상을 제작하고 해당 채널에 업로드를 하여서 자연스럽게 시청자를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가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호감이 브랜드로 이어질 수 있고 일반 광고 대비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이 특정 브랜드를 소개하여도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IC는 컨텐트 애드인 컨텐츠로 컨텐츠 광고 상품에 브랜드를 소개하는 또 다른 컨텐츠를 끼워 넣은 광고를 뜻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브랜드를 직접 체험하여 상세한 후기를 작성한 컨텐츠를 구매하고 광고 영상 길이로 편집하여 연관성 있는 영상 컨텐츠를 시청하는 이용자에게 유튜브 익스트림 등과 같은 광고 영상으로 노출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광고의 경우 정확한 알고리즘에 의해 연관 컨텐츠를 노출할 수 있고 시청자 타깃팅도 정교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컨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가 유사성을 가진 컨텐츠형 광고를 도입부 또는 중간 끝에 삽입할 경우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고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할 확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주목받는 인기 채널이나 유튜버가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돈을 벌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배분하지만 구독자가 유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슈퍼챗으로 기부하듯이 후원도 합니다. 이제 유튜버가 직접 굿즈를 기획 제작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창작자 경제를 본격적으로 꽃피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압축된 세계 유튜브 경제 시대의 탄생이라는 슬로건은 여기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생활하고 경제 생활을 통해 자신의 생계와 생활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 안에서 우리는 유튜브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또 유튜브를 전공과 일상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또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면 어떤 유형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